안녕하세요. 어느새 셀프 리더십의 5가지 보물 마지막 기여하는 사람 편입니다. 먼저 다음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저의 할머니께서는 돌아가시기 전에 저를 아주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시험 본 날이었어요. 제 점수가 매우 낮아서 엄마께 혼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끄럽고 슬퍼서 눈물을 흘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요. 엄마께서는 공부를 잘하는 동생 영희와 비교하시면서 야단치실 때 할머니께서 나오셔서 제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애미야, 옛말에 형만한 아우 없다 했다. 나중에 두고 봐라. 영희보다 더 큰 인물이 될 거다. 저는 그때 마음속으로 할머니의 기대에 맞는 멋진 언니가 되기로 결심했고, 지금도 힘들 때마다 저를 믿어주신 할머니를 기억합니다. 네, 이야기 속에 어린 시절 할머니의 말씀에 용기가 났다는 것은 바로 세상에 기여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기여한다는 것은 엄청난 재산을 남기거나 위대한 업적을 남기는 것만이 아니라 앞에 얘기처럼 말 한마디로 믿어주는 것, 친절한 것, 그런 것으로도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리더 혹은 위인이라고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으로 자라서 무엇을 하게 될까 상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자신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적어보세요. 전활동에서는 나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을 사실대로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오늘 중요한 것이 중요하지 않는 일로 사라졌나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모두 여러분 스스로가 결정해야 한다는 거 아시지요? 우리가 중요한 일을 정할 때는 3가지를 생각합니다. 원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해야 할 것, 이런 것을 생각하고 정리하고 중요한 일들을 정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1시간, 독서를 1시간, 교과 학습을 1시간, 악기 연주를 1시간, 이렇게 정하다 보면 24시간 계획표가 균형 있게 자리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잊지 않게 잘 보이는 곳에 붙여주세요. 내 인생의 주인공이 나라는 것은 이제 잘 기억하시지요? 내 인생의 꿈을 세우고 계획을 세워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에 출발은 자기를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 역시 소중한 인생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합니다. 3번은 기여라고 할 때 떠오르는 것은 뭐가 있나요? 라고 하지요. 기여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기여자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받은 도움이나 선물, 친절이 있나요? 적어보세요. 작은 사탕 하나, 반가운 인사도 고마운 일이겠지요. 기적의 성품 학교라는 책에서는 성품이란 올바른 일을 하려는 내적인 동기다 라고 말합니다. 동기는 의지라고도 해요. 바른 것을 하려고 하고 강한 의지로 실천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성품을 셀프 리더십 이렇게 말해도 돼요. 결심하고 연습하고 반복하면 길러진다고 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삶을 위해 계획을 하고 많은 독서와 좋은 분들의 삶을 본받아서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선생님은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신 속에 모르는 것과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입니다.
4번은 누군가에게 준 선물이나 고마운 일이 있나요? 적어보세요. 여러분들은 친구들에게 생일 선물을 준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려운 상황에 친구를 도와준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적어보세요. 만약 그런 이야기가 생각나면 문자로 선생님한테 보내주세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착한 이야기, 선행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좋은 성품이 생긴다고 합니다.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학교는 교문 안에 들어설 때부터 서로 인사를 주고받고 얼굴도 웃는 얼굴로 생활합니다. 그런 학교는 친절을 서로 베풀기 때문에 학생들의 다양한 능력이 아주 잘 발휘됩니다. 서로 같이 협동하는 즐거움도 넘치는 곳이고요. 5번에는 내가 누군가에게 베푼 일을 적어보는 것입니다. 한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가족에 대해 원망이 많았던 중학교 2학년 영미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들어 학교나 학원도 싫어지고 사춘기인지 화장에만 관심이 생기고 온라인 게임은 너무너무 재밌어서 새벽까지 하게 되어 수업 시간에는 잠을 자고 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때 아버지께서는 영미를 달래도 보고 야단도 쳤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때 영미에게 한 선생님께서 문자로 좋은 이야기도 해주시고 여러 번 전화 통화를 해주시면서 속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러자 영미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아빠께서는 일로 바쁘시고 자신은 돌아가신 엄마가 보고 싶기도 하고 외롭기도 해서 자꾸만 친구들과 문자를 하게 되고 어울리다 보니까 공부에 흥미를 잃었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선생님께서는 영미가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이 뭐니? 라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왜 게임을 재미있어 하는지 물어보았습니다. 그러자 영미는 게임이 재미있는 것은 다음 장면에 어떤 의상이 나오나 어떤 배경이 나오는지 궁금해요 라고 대답을 했죠. 조금씩 자기 자신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나니 고등학교에서 디지털 디자인을 전공하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영미는 게임 속 캐릭터의 다양한 옷이나 배경 아이템을 디자인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 목표를 위해 조금씩 컴퓨터 실력을 쌓고 있습니다. 미술 학원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자신에게 친절하게 진로를 상담해 주신 선생님 덕분에 영미는 꿈을 키우는 멋진 중3이 되었습니다. 본활동 1번에서는 기여란 무엇인지를 적는 것입니다. 기여란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기여하는 리더가 되는 법은 뭘까요? 청소년 리더십 수업이라는 책에서 리더십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하면서 점점 커져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친구들에게 인사를 먼저 해주고 작은 친절을 베푸는 것이 리더십의 출발이 되는 것이지요. 안녕, 반가워. 먼저 다정하게 말하고 내가 도와줄까? 너가 먼저 해. 양보할게. 이런 말은 친구들 간의 사이가 좋아지게 만들어지고 얼굴이 밝아지고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는 말입니다. 이런 친절한 말과 행동은 공동체에 대한 기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활동 2번은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의 기여자들에 대해 적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라이트 형제가 있으시지요. 이 세상의 비행기를 처음 만드셨습니다. 지금도 하늘 위를 날아다니는 비행기를 볼 때 저렇게 무거운 게 어떻게 날아가지? 하고 신기합니다. 그리고 가끔씩 비행기를 타고 하늘을 날 때 라이트 형제들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인도의 독립을 위해 헌신한 간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노력한 마더 테레사,
공감의 토크쇼로 선행을 하는 오프라 윈프리, 그리고 또 내 옆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선생님들, 이런 모든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유튜버들은 자신의 지식과 경험을 무료로 알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도 많고요. 그래서 값비싼 사교육을 받지 않아도 스스로 피아노나 기타 연주를 배우고 또 건강을 위한 다양한 운동 자료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법, 컴퓨터 사용법도 많다고 합니다. EBS에는 공부에 도움이 되는 것들을 올려놓고 지식인들은 자신의 지식을 블로그에 다양하게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은 불법적인 저작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초 그것을 전달한 최초 유포자와 다음 유포자들 모두 다 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정보 검색을 할 때는 또는 리플을 달고 답글을 쓸 때는 반드시 부모님과 선생님께 확인을 받으라고 하고 싶습니다. 활동 3번은 내가 미래에 혹은 집이나 학교에서 어떤 일로 기여자가 되고 싶은지를 적어보는 것입니다. 같은 반에 몸이 불편한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남들이 그 친구를 놀릴 때도 그러지 말라고 지켜주는 의리 있는 친구였습니다. 그 학생은 커서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 정의로운 친구는 지금 서울시 경찰관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하는 행동은 어른이 되어서도 그대로 직업이 되기도 합니다. 또 친구들에게 공부를 가르쳐 주는 일을 좋아했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친구들과의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 재밌어요. 가르쳐 주는 것은 신나요. 라고 말했죠. 지금 그 친구는 학교 선생님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재밌어 하는 거, 잘하는 거, 궁금해 하는 것이 미래의 직업과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친구들 다중지능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나요? 커리어넷이나 다양한 사이트에서도 심리 검사를 쉽게 해볼 수 있습니다. 자, 하워드 가드너의 다중지능이라는 책입니다. 자, 하워드 가드너 박사는 다중지능 이론을 25년 동안 연구하여서 그것을 이 책으로 만들었다고 해요. 한번 볼까요? 여기서는 다중지능에 대한 것이 설명되어 있고 다중지능을 어떻게 키우는가 라는 것이 적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독서를 많이 하고 글을 쓰면 언어 지능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지능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길러지고 또한 향상될 수 있다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운동지능이 낮다, 나는 운동지능이 낮아요, 신체 운동지능이 낮아요 라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운동을 함으로써 신체 운동지능이 높아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학교 공부를 할 때 암기력이나 기억력 이런 능력이 부족하여서 나는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꾸준히 계획을 세워서 그것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들이 공부를 하다가 나는 어떤 것이 재능이 있는가 라고 물어봐서 강점은 무엇입니까? 잘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했었죠. 그것을 이 책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아는 자기 이해 지능, 이것을 이 전두엽과 관련이 있다고 해요. 전두엽이 손상되면 짜증을 많이 낸다고 합니다. 자, 우리 전두엽이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판단을 하고 생각하는 기능이 있어요. 이 전두엽이 언제 그럼 손상이 될까요? 너무 어린 시기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는 과몰입이 되어서 그렇게 전두엽이 손상되는 경우가 있어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못하면, 이해하지 못하면 상대에게 상처를 주고 미안한 마음, 용서를 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데 이것도 전두엽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자기 자신의 그런 지능을 알아보기 위해서 어떤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무엇을 잘하는지, 또 궁금해하는 것이 무엇인지 평상시 자기 자신이 읽는
그런 책을 본다든가 또 자주 보는 영상을 보면서 내가 관심이 있는 것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저 아이가 가진 재능, 내가 가진 재능이 다른 것은 당연한 것이고 비교할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잠재력이 있는 것이지요. 또 다양한 형태의 창의력이 있다고 합니다. 자, 창의성이 무엇일까요? 즉, 다른 사람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만들어내고 자기만의 독특한 매력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의성과 독특성을 갖기 위해서는 무엇을 바라볼 때 왜 그럴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런 질문들을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떻게 하면 좋다고 했지요? 일기를 쓰면 좋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일기를 쓰는 것이 좋겠습니다. 가드너 박사님은 사람들의 지능을 언어 지능, 대인관계 지능, 자기 이해 지능, 신체 운동 지능, 논리 수학 지능, 음악 지능, 공간 지능, 자연 친화 지능으로 나누었습니다. 여기에 영성 지능이 더 있기도 합니다. 언어 지능은 언론과 교육, 시, 소설, 방송 작가들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독서를 좋아하고 말하기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대인관계 지능은 친구들과 잘 지내며 또래 사이에 인기가 높습니다. 정치인, 상담가, 사업가들이 이 지능이 높다고 합니다. 자기 이해 지능은 자신의 감정과 장점을 잘 알고 표현하기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예술가, 심리학자, 종교인, 작가들이 이 지능이 높습니다. 신체 운동 지능은 신체의 활동성이 높고 다양하며 운동선수, 무용가, 배우 등이 이 지능이 높습니다. 논리 수학 지능은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들의 지능입니다. 숫자나 규칙, 과학에 대한 관심이 높고 연구원이나 의사, 빅데이터 분석가들이 있습니다. 음악 지능은 리듬과 소리에 대한 능력이 높아서 노래 부르기, 악기 연주를 좋아하며 음악가와 가수들이 이 지능이 높습니다. 공간 지능은 그림을 그리거나 만들기를 좋아하는 지능으로 건축가, 조각가, 미술가가 여기에 속합니다. 자연 친화 지능은 자연학자들이 지니는 지능으로 동식물, 광물, 자연현상에 대한 관심이 높고 수의사, 천문학자, 해양 연구자들이 이 지능에 속합니다. 자신의 지능을 알면 자신의 강점을 찾아내서 꿈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동물을 사랑하는 친구들 있지요? 그렇다면 반려동물을 돌보는 수의사가 꿈일 수도 있겠네요. 기여란 직업을 갖고 평생 동안 자신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입니다. 그리고 지금 초등학생이지만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을 돕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암 병동의 환우들을 위해 다정한 편지를 보낸다든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해 자신의 용돈을 보내는 친구도 있습니다. 주변에는 아직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은데 우리가 지금부터 봉사할 일을 찾아내고 가족들과 친구들과 함께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정보를 공개하는 유튜버들은 자신의 지식을 값없이 공개하고 많은 사람들은 쉽게 배우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반대로 여러분들도 자신의 정보를 같이 나누어 주는 방법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활동 4번은 셀프 리더십의 5가지 보물을 매일매일 적어보세요 라고 써 있어요. 사실 주변에는 너무 많은 학원을 다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스스로 공부하는 법을 훈련하지 못하게 되기도 해요. 셀프 리더는 자기의 일과를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것을 연습해야 하기 때문에 다음표를 매일매일 적어보면서 셀프 리더십을 키워보는 것입니다. 미래 사회는 단순한 일은 인공지능이 할 것입니다. 자동화 시스템으로 사람들은 의미 있고 창의적인 일을 하는 세상이 옵니다. 이런 미래에는 바른 가치관과 긍정적인 사고를 하는 자존감 높고 협동하는 인재가 필요합니다.
7강은 셀프 리더십의 마지막 기여하는 사람입니다. 기여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 봉사하는 것, 또 헌신하는 것들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변에 있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먼저 해주고 친절하게 도움을 준다면 여러분은 기여하는 리더인 것이지요. 여러분 안에는 아주 중요한 성품이 자라고 있습니다. 바른 성품을 키우기 위해서는 훌륭한 세상의 위인들의 이야기를 독서를 통해 읽거나 영상을 통해 보면서 나의 행동에서 따라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여러분의 내면에는 누구나 잠재력이 들어 있습니다. 그 잠재력을 가드너 박사님은 다중지능이라 불렀습니다. 말하는 것, 글 쓰는 것, 책 보는 것을 좋아하는 언어지능, 친구들과 잘 지내고 상대방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대인관계지능, 자신의 감정, 장점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자기이해지능, 다양한 몸짓과 무용, 액션을 좋아하는 신체운동지능, 숫자와 과학에 관심이 높고 연구하는 논리수학지능, 리듬과 음악, 악기를 좋아하는 음악지능, 그림 그리기, 만들기, 건축하는 것을 좋아하는 공간지능도 있습니다. 동물과 식물과 자연현상을 좋아하는 것은 자연친화지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중요한 영성지능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능을 개발하고 그것을 계속 노력하여서 더 큰 능력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이 지금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셀프 리더십을 생각하고 행동한 것에 대해서 기록해 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상상하고 창의적인 것을 만드는 것은 꾸준한 연습과 노력의 결과인 것입니다. 감사일기도 쓰고 용서일기도 쓴 것처럼 내가 기여일기를 쓸 수도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내가 어떤 점으로 세상에 기여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것을 직업 또는 꿈 또는 진로라고도 부를 수 있습니다. 천천히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는 시간을 하루에 조금씩 갖다 보면 자신의 꿈이 좀 더 선명하게 보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꿈을 통해 세상의 기여자로 자라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바른 가치관과 긍정적인 감사의 태도,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하는 마음, 몸과 마음을 균형 있게 계획하며 생활하는 균형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셀프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부모님과 함께 미래 사회의 인재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활동에서는 유익한 점이 무엇인지, 궁금한 점이 무엇이고, 깨달은 점이 무엇인지를 적는 것이지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마지막 강의 시간입니다. 부모, 자녀가 함께 미래의 사회를 예측해보고 미래 인재상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